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다 여기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분기점에서 지지를 한다. 지지를 하면 끝나서 앞으로 계속 좋다 이게 아니라 이 60주선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방을 거듭하다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지 여전히 나쁩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내려봤자 얼마나 더 내리겠냐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하고 모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꼭 독립을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커다란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다른 체제로 간다. 이게 대만의 하나의 중국이고 지금 중국의 하나의 중국은 그러니까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은 이제 홍콩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대만도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MS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이 낸드를 써가지고 이 저장 공간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되는 데는 당연히 투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낸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더 내려갈 만한 어떤 여력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면 희망이 그나마 있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더 내려갈 만한 요인은 많지가 않다. 60주선을 타고 공방을 펼치다가 2006년처럼 그렇게 잘 버티고 유동성 장세를 여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데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는데 이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 때는 미국 증시도 다 같이 내렸으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장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올랐던 거지 나스닥이 한 10% 정도 올랐고 다우가 5% 정도 올랐고 S&P 500이 한 6%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도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부진은 그러면 코스닥과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외국인 매도다. 수급 불안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부터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어느 시점 돼서는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고 대형주가 움직일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당주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다시 외국인 매도에서 자유로운 코스닥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당주는 배당 받을 때까지는 유효한데 좀처럼 대형주에 대해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가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유동성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켜보면 SK그룹이 작년에 시장에서 돈을 다 빨아갔습니다. 공모하면서. 그리고 올해는 카카오에서 다 빨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신규 자금으로 유입돼야 될 자금들이 요 공모주로 다 빠지고
얘네들의 어떤 배를 불려오면서 좀 시장이 기형적으로 바뀐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 카카오 SK는 그나마 낫고 카카오 관련 종목들의 거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전혀 못 만들고 있으니까 SK 쪽도 문제가 될 것이고 카카오는 지금 뭐 투자나 이런 걸로 성과를 내서 맞춰가고 있긴 한데 그 성과라는 게 카카오가 큐브 1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 거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한 100배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 이 100배 성과 난 것도 뭔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이 100배의 가치 상승을 설명할 만한 실적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공모시장 활용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하면 한 100배 정도 수익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하는 거니까 결국 시장의 투자자들의 돈 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뭔가 앞뒤가 뒤바뀐 그러니까 투자 성공은 기업의 어떤 실적 창출 능력에 있는 건데 투자의 성공이 비싸게 먹을 수 있다는 데 있고 그 비싸게 팔아먹는 것도 뭔가 뭐랄까 다 빨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될까?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부당한 부분 같다라는 거.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될 것인데 뭐 어차피 투자라는 게 본인의 선택으로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 역시 본인이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특정 기업이 이렇게 시장 호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누려야 될 유동성 유입 효과를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 SK하고 카카오가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강세는커녕 유동성이 빠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수습이 되려면 시장이 좋아야 되고 시장이 좋으면 또 공모주로 시장 자금을 빨아들일 기업이 등장을 할 거니까 참 뭔가 좋아지려면 구조적으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요만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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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노레이는 뭐 3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것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정부 쪽 물량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확인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주 담백하게 확인했고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봐야 될 종목이 요거 실적 발표한 제노레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예. 이제 모양으로는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추세가 돌아서는 요런 흐름까지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 오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뭐 기대만큼 아주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그 여건이란 게 뭐 환율 변동이라든지 그 코로나로 인한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뭐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악조건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낸 건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요게 연속적인 어떤 상승세로 이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뭐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이 매수해서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고 짜증을 낸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런 바닥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놀리고 폄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순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저히 못 참고 던지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제 노래에도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고 뭐 4 분기는 확실히 3 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누구도 아주 젊은 20대 초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나이대에서 과연 생각대로 모든 게 움직인 적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항상 예외적인 어떤 뭔가가 생겨 가지고 변수가 생겨서 일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변경이 됐고 이런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노래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도 뭐 빨리 오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과정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이 경우의 수에서 확률은 낮게 뒀던 부분인데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싸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기다리면 준다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에이 뭐 설마 내려가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려왔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조금 만회가 됐고 계속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있고 이런 기업이 숫자를 계속 만들고 뭐 아주 적지만 배당도 하고 유보율도 아마 이대로 가면 1000%를 넘길 거고 재무 구조가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의료기기라는 특수한 환경까지 더하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떠들어도 누군가 사야 오르고 누군가 팔면 내리는 건데 누군가 파는 쪽은 이제 거의 다 팔아갈 거니까 다 팔고 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다 팔고 나서 그때까지만 짜증나지만 참아 봐야지 하는데 다 팔았다 원익에서 주식을 다 정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안 올라간다. '와 이거 돈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던지고 나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때가 이제 '심리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적자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즈 미디어가 오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량을 많이 일으켰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어떤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여기 주포가 있다면 여기서 왕창 매집해 가지고 주가를 올려온 주포가 있다면 매도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뭔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쪼끔 약간의 추가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는 예외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매수세가 있어야 된다. 이걸 뭐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주도적으로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은 굉장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설사 나오더라도 주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유지가 되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 근데 아무런 재료가 없다. 그러면 주가는 도 올라간 거를 상당 부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치를 한다라는 것은 근데 그다음 날 또 올랐다. 또 방치해서 주가가 반납하고. 이런 일이면 이건 단기간에 매집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시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제 나온 것과 어떤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매수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 매도의 어떤 흔적이 크지 않아서 요 주포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아직까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까? 불량 음식. 예, 그래서 아주 적게 아니 이건 아예 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량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100만 원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안 갖고 계실 거라서.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참고를 할 부분을 챙기자면 요 21선, 21선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첫 21선 공략은 이제 1개월 21선 방향이 틀어지고 나서 한 달 이상 유지가 되면 지지선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한다라는 거. 그건데 21선 공방을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NHN벅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어떻게 털 거냐라고 봤을 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걸 지금 상황에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턴다 이 가격에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제 살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개념으로 유입이 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NHN벅스의 반등이 아주 강했고 거래량도 동반했고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지 않았나. 21선 지지가 됐으니까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선 지지에 앞서 가지고 요 중간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지지가 나왔습니다. 50%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 정석대로 38.2에서도 나오고 50에서도 나오고 그 반등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을 딱딱딱 맞춰준다라는 거. 이건 그만큼 뭔가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주포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한 2차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 갖고 샀다가 만약에라도 물리면 이건 답이 없으니까. 1년 고생해가지고 팔 기회를 줬는데 이걸 다시 산다? 예, 아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정말 그려지는지 여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인데 뭔가 지금 흐름에서 이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매집이 있었던 모양새인데 그때 뭔가 매도의 흔적도 없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상승을 보면 1차 상승하고 횡보하고 2차 상승으로 가서 이때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 단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1차 상승으로 이걸 통으로 봤을 때 매도의 흔적이 없으니까 2차 상승이 나와야 여기서 샀던 쪽에서 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조만간에 이것도 NHN 복수하고 마찬가지로 뭔가 비슷한 2차 상승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량식품이니까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 그 이상해서 수익 보든 손해 보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모릅니다. 그 이후에 뭐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몰라. 제 반응은 이럴 거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란인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찍이 있었냐라는 거 참 좀 답답한 부분이고 그리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요소수를 이렇게 하루치도 안 되는 요소수를 뭐 공수해 왔다고 또 이렇게 보여주기 식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재고가 1개월이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분들은 해외 배송으로 해가지고 요소수를 사는 거
중국 말고 일본도 해외 배송으로 하면 한 달 안에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미국에서 하든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하든 이 주변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그것으로 해외 배송을 신청하는 거,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자발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하게끔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수지가 안 맞는데 그 정도는 보전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소를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 오히려 롯데정밀화학은 주가가 최근에 빠졌습니다. 유가 상승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빠졌는데, 이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요소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요소도 생산하고 요소수도 생산했는데 이 요소가 수지가 안 맞으면서 생산 안 하고 요소수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와서. 근데 이게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적인 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줘서라도 요소를 생산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손실이 안 나는 사업을 하나 갖게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해화학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있었는데 농협 경제 지주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가가 관리가 좀 안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도 실적을 내고 어떤 이슈로 시장 관심을 받으니까 지금 점점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지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불과 2달 전에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인데. 그럼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그 이런 종목들이 결국 관심을 받을 때쯤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요소수 대란 같은 건 예측은 못 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공부라는 걸 했다면, 그러면 석탄 대란이니까 석탄을 기반으로 만드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었을 거고, 물론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석탄으로 만드는 물질이 부족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투자에서 우리가 미래는 신도 모르지만 그 신의 영역에 조금 근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요소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류 대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소수 안 써도 디젤차 움직이게 한다.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의외로 뭐 중국이 수출 재개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이 된다. 요건데, 그 첫 번째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은 요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젤차가 트럭 등 어떤 물류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럭에 옮기는 게 뭐냐, 뭐 식료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뭐냐면 휘발유도 트럭이 옮기는 겁니다. 그 휘발유 차량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휘발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나머지 자동차들도 서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가 다 서버리는 상황. 식료품 유통이 안 되니까 생산지 외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이건 뭐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런 일 과연 일어날 것이냐. 지금 상황을 보면 가능성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20,000톤 갖고 왔다고, 이런 표현하면 또 싫어하실 거지만 일부 분들은 사실 뭐 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류 대란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물가 폭등을 가져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면 뭐 당연히 또 관련주들은 오를 겁니다. 뭘 비축해 둔 종목들은. 그 외의 종목들은 훨씬 더 비싸게 물류 비용이 나가게 되고 하니까 실적이 타격을 받을 텐데, 원자재 상승 때문에 요 원자재를 많이 쓰는 업체들 중에 재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3분기 실적에서 드러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요소수 때문에 이 물류 비용이 많은 회사들은 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류 관련해서 비용이 오를 거니까 물류 회사들의 또 주가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미래의 일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물류 회사 중에서 CJ 대한통운 한번 보자. 어? 얘는 또 빠지네. 예, 운행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어떨까? 얘도 부진해. 이런 상황이 그럼 물류 회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요소수 관련해서 수혜주는 뭐 남해화학이나 롯데정밀화학 이 정도인데, 롯데정밀화학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빼고 남해화학이 당분간 기세를 이어가는, 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된다면, 아니면 요소수를 안 써도 당분간 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면,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렸던 부분이 조금 만회가 될 거니까 그 CJ 대한통운이나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 물류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리고 시장 자금을 다 빨아갔던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는데 이 반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네이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더 이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관련해서 다 이제 상장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상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장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다 빨아들였으니까 카카오가 당분간 경영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주가 관리할 필요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좀 부진하지 않을까. 17만 원까지 다시 올리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호에서 풀린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가 지금 반등했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미미하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단기간 회복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미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추세 자체가 하락이고, 요 추세선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거의 정확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초기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데, 이 공모가가 39,000원, 그리고 그 공모가를 설명할 만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다른 금융지주사들하고 비교해도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 등등 해서 보호회수가 풀릴 때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계속 주가는 약세 흐름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얘도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주가가 지금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장 초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건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버티고 내려왔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버행 이슈가 터졌을 때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고, 요 SKI 테크놀로지 공모가가 105,000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애초에 공모가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공모가 하에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종목들처럼 시중에서 돈을 잘 빨아들이고 주가도 단기간에는 높아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것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예, 크래포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모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공모가가 498,000원. 아직까지도 공모가 아래입니다. 그래도 공모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보호해수가 풀린다 해도 딱히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공모가에서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 굳이 뭐 밑으로 손실을 보면서 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고 추가 상장이 되는 종목들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예, 특히 요즘 같은 수급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본전만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내리지만 않아도 너무너무 다행이고, 이런 지금 나쁜 장세입니다. 이 나쁜 장세에서는 핵심이 우리가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눈높이를 낮춰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인내심도 한정된 것이라서 소모품입니다. 인내심도. 근데 매일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 미쳐버리겠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내심을 깎아 먹으면 못 버티고 그냥 털게 됩니다. 근데 손실을 보고 매도할 정도의 실력인 사람이 다른 종목 가서 수익을 낸다? 이것보다는 손실 또 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뭐 본인이 아주 높은 가격에 잡지 않았다면 이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되기 전에 다른 종목 가서 또 손실 보고, 이거 몇 번 하면 정말 뭐 멘탈이 다 나가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좌가 복구 불능할 수준으로 손실이 쌓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낮추고 충동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현금을 잘 지키고,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 만약에 지금 현재 현금을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하면 그나마 변동성이 적은 지수 관련된, 예, ETF 같은 거,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